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7대 당면 국정 과제와 바이든노믹스 4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이제 일주일 되었습니다. 1월 20일 날 취임을 했죠.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체제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원만 약 36년 했고 또 오바마 시절에 부통령으로 8년을 일한 최장수 정치인이고 탁월한 외교인이기도 하고 또 연령으로 봐서는 78세의 대통령이 된 최고령 대통령이기도 하죠. 그는 취임 일성으로 미국의 통합에 영혼을 걸겠다고 하며 국민 마음의 화합을 강조했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민주주의는 소중하지만 연약한 제도라는 사실을 배웠다며 민주주의가 다시 승리했다고 자평을 했죠. 또 미국의 역사는 공포가 아닌 희망, 분열이 아닌 통합, 또 어둠이 아닌 빛으로 써내려가야 한다고 말하며 현재의 코로나 위기와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46대 바이든 행정부의 7대 국정과제 분석을 통해서 투자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감염증 통제고요. 두 번째는 경제안정 도모, 세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 네 번째는 인종 형평성 증진, 다섯 번째는 보건 향상, 여섯 번째는 이민제도 개혁, 일곱 번째는 미국의 국제적 위상 회복, 이렇게 이제 7개의 과제가 되겠는데요. 대부분 보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에 문제가 됐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코로나와 또 경제적인 문제점들이 돌출이 되면서 이것을 국정 과제로 삼았죠. 바이든 대통령은 1월 20일 날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서 1월 20일 첫날에 17개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효가 된 것이죠. 이것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국제사회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열흘 동안 매일 주제를 정해서 역점 사안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대응 조치와 지침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앞으로 서명할 행정조치가 약 50건이 넘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동맹 복원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미국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화합과 단결을 필수 목표로 통합에 방점을 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감염증 통제가 되겠는데요. 미국은 그간 코로나19로 2,500만 명이 확진이 됐고 42만 명이 넘는 인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명이 확진이 됐고 사망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만은 유럽과 미국이 전 세계 확진자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과 그리고 자유주의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유럽도 상당히 많은 코로나 감염증 환자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증 통제와 관련해서 코로나19의 검사를 확대하고 학교와 기업의 안전한 정상화 그리고 또 효율적이고 공평한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고요. 향후 100일 동안 마스크 착용 권고 또 연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죠. 그리고 외국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의 도착 후 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을 계속 접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0일 안에 1억 회분의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약국을 이용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백신 접종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으며 주 방위군을 활용하여 의회와 협조해서 긴급 예산도 편성해서 쓰기로 했죠. 현재 주 정부들은 백신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뉴욕에서는 백신 물량 부족으로 접종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하면 경제 회복뿐 아니라 다른 정책 추진도 어렵다고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내 경제 안정 도모가 되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진 증산층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자와 실직자를 지원하여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경제 불평등 대처와 저소득 중산층 등 실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 차원의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또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퇴거조치 유예와 연방 학자금 대출 이자 유예 등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최근에 경기 부양책으로 1억 9천만 달러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것은 미국민 1인당 2,000달러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2,000달러면 220만 원인데 4인 가족으로 본다면 88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인구가 약 3억 3천만 명이 되는데 전 국민에게 22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부양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촉발된 경기 침체와 실업자 증가 등 위기 해소가 급선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 정책 마련과 재정 지원책 제공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의 활력 방안을 마련하고 중산층 복원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미국 통화 완화 정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달러를 통한 부양책 강화가 되겠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제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 인준이 통과되면서 정식으로 재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옐런 장관의 발언에서 보듯이 당장 미국 내 상황인 코로나19 해결과 고용 확대, 또 실업자 대책 수립,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서 경제 부양책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핀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와 기업에 대한 세금 증액 문제는 국내 문제가 해결된 후에나 검토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팡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 투자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기후변화 대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탈퇴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첫 취임날 파리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일환으로 과학적 판단 아래 깨끗한 에너지 개혁 구상을 피력을 했고요. 또 크린 에너지 혁명을 강조를 했죠.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미국 기후차루, 차르라는 것은 황제가 되겠는데요. 기후차루와 기후 특사 보직을 새롭게 신설을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로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전기자동차, 2차 전류 확대 등 이런 기업들에 대한 확대를 천명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인종 형평성 증진 문제인데요. 작년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흑인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인종차별로 집단 시위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었는데 이번에 인종차별 문제를 형평성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또 교육에서의 인종차별 금지와 인권 옹호, 공정한 주거 강화 등을 과제로 내놓았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보건 향상인데요.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추진되었던 오바마 케어 의료 시스템을 재도입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질 좋은 의료 서비스의 접근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으며 현재 코로나 전염병 같은 대유행에 따른 요구를 충족하고 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개혁법 구축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탈퇴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중단 지시를 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그래서 트럼프 시절에 그 미중 갈등 속에 WHO가 중국 편을 들고 있다고 하면서 탈퇴를 추진했는데요. 이것도 행정조치로 발동을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다음 이제 여섯 번째로 이민제도 개혁이 되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막아놓은 이민제도 개선과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종평등권을 보장하는 행정명령서에 서명하면서 바로 시행이 됐죠. 그리고 또 멕시코 국경 장벽을 짓기 위해서 선포되었던 비상사태도 효력을 중단시켰습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은 아시다시피 2017년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2017년 이것도 1월이 되겠는데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 7개 국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무효화를 했죠. 그래서 미국 내로의 이민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이 반영이 되었고 또 인종차별과 종교에 따른 평등권을 보장하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정과제 7번째로 미국의 국제적 위상 회복인데요. 전 세계 민주주의 동맹의 재건, 또 미국의 가치와 인권 옹호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천명을 했죠. 그리고 국가 안보 인력을 강화하겠다. 또 다자주의 부활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그리고 전 세계에는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북한과의 관계 정립 변화가 예상되며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무역 갈등과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압력 부분이 해소 또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 비핵화의 경우에는 실무 협상 등 새로운 접근법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보관하겠다는 뜻으로 미국의 국제적 위상 회복을 천명을 했죠. 다음은 바이든 노믹스 4대 정책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확장적 재정 정책입니다.
기업의 세금 증액 문제가 있었고 지출 확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산층 복원인데요. 고용보장, 또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 지급. 세 번째는 자유무역주의, 보호무역을 재편하고 동맹국가의 교역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네 번째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중소기업의 투자 확대와 고용보장을 예를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것을 보겠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기업의 세금 증액과 부양책 확대로 이제 달러를 방출하겠다는 뜻인데, 기업의 세금 증액은 트럼프 대통령 당시 내렸던 21%에서 28%로 상향하겠다는 뜻이고, 옐런 재무부 장관은 미국의 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부양책은 당초 9천억 달러에서 1조 9천억 달러를 더해서 방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초 9천억 달러와 이제 추가로 방출할 1조 9천억 달러를 합치면은 약 2조 8천억 달러가 되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한다면은 3천조 원이 넘습니다. 이 3천조 원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6년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500조에서 550조를 좀 오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큰 돈이고, 각 개인에게 2,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것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돈이 풀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죠. 이것들 모두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고, 또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염려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수출 제1 품목은 바로 달러라고 할 수 있겠죠. 종이에 인쇄해서 찍어내기만 하면 되니까요. 물론 부채는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제1 수출 품목이 달러라고 한다면 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달러를 인쇄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대표 기업을 사고자 한다면 달러만 찍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나라가 바로 미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중산층 복원이 되겠는데요. 고용보장과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 지급 정책의 방향입니다. 고용보장은 네 번째 항목인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연관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중소제조업을 활성화해야 고용이 확대될 것이고, 그래야 중산층이 복원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급격히 증액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최저임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7달러에서 12달러 범위에 있는데, 대부분의 주들이 7달러에서 8달러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2배로 증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뻔한데, 이것은 어떤 정책으로 대체를 할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처럼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하면 연간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추진 상황도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유무역주의가 되겠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보호무역으로 상당히 많이 기울어 있는데, 이것을 자유무역으로 환원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은 현재 보호무역을 재편해서 동맹국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 수출하는 물량이 절반가량 되기 때문에 두 나라의 교역을 확대한다면 수출 기업들에게는 큰 이익이 함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의 세부적인 경제 상황을 보았겠지만, 코로나 위기 시에 마트에서 화장지를 몇 박스씩 매점매석하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열 때는 텅텅 비어있는 모습이 방영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화장지마저도 자체 기업이 없어서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려다 보니까 주사기가 부족하여 지체되는 경우도 발생을 했다는데요. 이건 역시 국내에서 주사기를 만드는 제조기업이 없어서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금융강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낮은 신흥국에서 사오는 것이 미국 내에서 만드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인데, 이제는 이런 제조기업을 기초적인 것부터 만들어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수입 가격보다 높아질 것은 뻔하겠지요. 이건 역시 아마 차액은 미국 정부에서 보전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국이기 때문에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아서 지금의 반도체를 포함한 2차 전지 등 기업들을 미국으로 옮기는 사업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에서 필요한 관용
미국은 자동차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데, 전기차를 미국에서 제조한 자동차로 한정하고 최소한 미국 부품이 50% 이상인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현재 테슬라와 GM 자동차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의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 혜택을 보기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이든노믹스 4대 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는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 기업들의 기회가 오고 있다고 판단되며, 미국의 핀테크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팡 기업이 되겠죠.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의 7대 국정과제에 따른 방향 모색과 바이든노믹스 4대 정책을 통해서 금년도 미국의 경제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우리는 투자자죠. 기축 통화인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에 투자할 때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달러의 방향에 대해서도 어디로 갈지 가늠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최근 달러는 조금 올라서 원화가 1080원대에서 1100원대로 가치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 현재 포지션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1050원까지 원화가 절상될 수도 있다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을 못해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공론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 책임제죠. 손실보상 제도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전문가들은 몇십조 원에서 100조 이상 될 수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금년 내내 또 연속 계속될지, 이런 것을 예상한다면 천문학적인 현금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원화도 돈이 마구 풀려서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면은 돈을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또 금이든 채권이든 실물을 들고 있어야 기회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돈을 계속 풀어대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원화 절상보다 더 높은 투자 이익을 얻는다면 우상향하고 있는 편안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 지금 현재 원화가 1100원에서 1050원으로 절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약 4.5% 정도가 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5% 이상 이익을 낼 수 있는 미국 주식이라면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년 동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정책과 바이든노믹스 4대 정책을 보면서 우리는 투자 방향을 그때그때에 맞춰 대응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7대 당면 과제, 또 바이든노믹스 4대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